먼저 이제 그 정치 사상사를 연구하신 분으로서 근대라는 개념, 근대화라는 개념 이거를 좀 정의를 좀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대사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는 사상사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진정한 역사는 사상사와 시대사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 사상사만 가면 그냥 정치 사상이 되는 거거나 사회 사상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아닌 거고 철학사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시대사는 사건 위주로 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령 근대화라는 개혁을 둘러싼 투쟁이 왜 벌어졌는가. 근대라는 사상이 없으면 그 투쟁을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 근대라는 걸 이해해야 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사건들과 맞물리고 또 그게 실현되고 방향을 두고 투쟁하는가. 그걸 보려면 근대와 근대화가 뭔지를 예. 사상사 쪽으로 이제 물으셨고, 근대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려면, 평등해지려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예. 이제 이걸 따지면 우선 자유는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고, 예. 그다음에 빈곤으로부터 자유고, 그다음에 무지로부터 자유고, 이렇게 여러 자유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 평등하게 그 자유를 또 누려야 되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연결되는데 철학적으로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국민이 주권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예. 국민 주권 개념이 받아들여야 되고, 일단 정치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근대는 두 번째, 국민이 형성돼야 돼요.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아는, 그리고 국가를 자기 것으로 아는 국민이 등장해야 되죠. 국민 없이는 근대 국가를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예. 근대화 내용 안에 자유와 평등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주체가 등장해야 된다. 그 점에서는 이제 나는 동학 운동이 그런 국민 형성에 최초로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권력 분립이니 이런 원리는 원래 있었지만은 정밀하게 헌법화되어 가는 과정이 국가 차원의 근대화고, 그다음에 경제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알듯이 시장화와 산업화예요. 예. 물품, 물건, 재화들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자유거래해야 되고, 억압당하거나 또는 강매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자유상거래가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화, 기술, 자연적 영향을 최소로 받으면서 비가 오더라도 생산은 계속되려면 공장이 지어지고 지붕이 생기고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업화를 이제 뜻하는 거죠. 예. 경제는 자유시장화되고 산업화되면 근대화가 되는 거고, 또 문화는 클래식에서 대중화가 돼야 근대화가 되는 거고, 또는 군대는 정예화가 돼야 이제 근대화가 되고, 학교는 3단계 교육제도로 만민 평등교육이고 동시에 보통교육이어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원래부터 우리는 있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는 도달을 할 수 있었고, 시민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임용제도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되는데 우리는 과거 시험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예. 서양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뚫으면서 이게 1882년에 우리 조미 수요 조약이 맺어졌지만 그 당시 미국은 공무원을 그런 전부 정시일로 뽑았어요. 예. 1889년에 가서야 시험으로 뽑는 임용고 시제가 도입돼요. 우리보다 훨씬 그런 국가를 형성하는 근대화 과정에는 낮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비해서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그 서양의 충격에 덜 충격을 받아요.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사무라이 문화였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면마다 또는 뭐 행영은 인간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다 합치면 한 8개 정도 돼요. 이 8개 정도에 있어서 근대적인 요소를 갖춰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예.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근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사 교과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목차를 보면 근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목차를 크게 나누더라고요. 크게 이제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던데, 이제 전근대와 이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또 뭐 일제 강점기 시절, 그리고 이제 그 광복 이후에 현대국가 뭐 이런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 그만큼 이제 근대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상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의 근대화의 어떤 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근대의 기준과 사상사적인 어떤 근대의 기준을 이제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에서는 언제부터를 진정한 근대의 어떤 역사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념이 학술적인 통념이 early modernity, 초기 근대. 그걸 우리말로 이제 일본과 우리가 공통으로 번역했을 때는 근세라고 번역을 해요. 예. 그다음에 high modernity,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인데 예. 조선이 건국되면서 낮은 근대로 근세 국가가 만들어지죠. 중앙 집권적이고 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갖췄으니까. 근데 낮은 근대가 가장 높이 발전된 상태가 이제 조선 후기 아니겠어요? 그 후기로부터 이제 하이 모더니티로 가느냐, 높은 근대로 가느냐 마느냐에서 서양과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높은 근대로 가는 데 있어서 먼저 간 게 서양이었어요. 그 이전에 낮은 근대를 전해주고 우리가 선두를 잡았을 때는 극동에서 이 중국을 위주로 했지만 그 뒤에 그들이 배워가지고 낮은 근대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그들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실 높은 근대도 지금 우리 현대에 비하면 컨템퍼리라고 주로 영어로는 표현하죠. 현대에 비하면 원리적으로는 통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의회주의나 선거냐 가령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 주권이 발현되는 건 지금도 원리는 같잖아요. 예. 그래서 높은 근대의 원리와 우리 현대 국가의 원리는 통하는 걸로 근대성을 여전히 보존하고 발전시켜 온 걸로 보기 때문에 높은 근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역사를 나눌 때는 조선시대에는 근세국가, 그 이후에 대한제국은 근대국가. 근데 그걸 이제 잘못 나누면 친일 개화파들이 나눌 때는 반개국가, 개화의 반절만 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도 반개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런 그 갑신 쿠데타라도 막 해서 막 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미개나 반개국가에 있었던 걸로 본 거.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친일 개화 세력한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측면이에요. 예. 우리는 이미 근세의 낮은 단계의 근대에 와 있었고 반근대라보다는 낮은 근대였는데 반토막만 근대거나 아니면 전혀 미개거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수구 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받습니다. 예. 개혁하고 근대화를 해야 될 고종이나 중심 세력의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옳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9번 신참론, 우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작해서 발전한다. 우리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친일 개화파 논리도 말도 안 되고 우리 것이면 무조건 고수하려고 하는 수구파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수구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와 기를 나눈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도는 그러면은 동도는 지키고 서도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러느냐. 서도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참작을 해야 될 것이지 직수임은 안 된 이야기죠. 고종의 입장에서는 고종은 9번 신참론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도도 고칠 것이 있는 것이다. 예. 동도도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3년상이나 3종지례 이런 거 다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 이롭거나 백성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도든 기든 가리지 않고 개혁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우리 거라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서양 거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고종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예. 두 개를 중도 통합을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사실 대한제국은 8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합니다. 예. 완전한 근대 효과는 이제 거듭나고 서양보다 기술적으로도 앞질러 나가는 가령 전하는 동경과 우리가 동시에 놓았지만은 전철은 우리가 더 3년이나 빨리 놓았고 또 가로등 같은 것도 동경보다 우리가 빨리 놓았고 예.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에디슨이 전구를 보고 보는 중계상으로 서구를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중계상을 여기다 차리는 거죠. 일본에다 동경에 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앞질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우리의 근대 국가, 근대 시기는 대한제국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